안녕하세요.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. 아유 착하다. 우리 현영이는 참 착해. 어릴 때는 분명 착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느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착하다는 말이 좋은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. 내가 착하다고? 바보 같다는 건가? 이 도대체 착한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? 착하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협조를 잘해줍니다.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도 못하죠. 얼핏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착한 사람은 사실 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. 직장에서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겠네요. 첫 번째,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. 뭘 물어봐도 의견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거나 배시시하고 그냥 웃고만 있어요. 아니, 뭐가 그렇게 다 괜찮은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점심 메뉴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. 뭐 하다못해 점심 메뉴도 매번 결정하는 거 사실 피곤하거든요. 그런데 매일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 괜찮아요. 아무거나요. 라고 하면 이거 착한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. 남에게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일할 때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?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할 때 의견을 잘 내는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있거나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에요. 그들은 알고 있어요. 점심 메뉴를 추천하는 일을 포함해서 회의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것,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 등등 이 일련의 과정은 동료 간의 역할의 문제이지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.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면 점심 메뉴에 딱히 관심이 없더라도 그 결정에 힘을 보태는 것.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무건수행 같은 이 회의를 무사히 무탈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작은 의견이라도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해서 해주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조차도 어느새 하고 있어요. 다음엔 절대 안 해줘야지 하고 속으로 수백 번 다짐하지만 결국 또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괴감이 들 겁니다.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이게 상대방도 알아요.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생깁니다.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죠. 하지만 그에 이용당하는 나도 잘한 건 없어요.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해볼만 하고 세 번째는 수월할 겁니다. 이건 부탁도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 부탁할 때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사람이 점점 당연하게 부탁을 하죠. 거절도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두 번, 세 번 해보면 별거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. 매번 거절하다가 한 번 들어주는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만 매번 들어주다가 한 번 거절하는 사람은 변했다, 서운하다 소리 듣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끊을 때 잘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너무 이타적인 사람입니다.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타적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퇴근 시간임에도 안타까운 고객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직원이 있어서 또 동료의 실수로 피해가 생겼지만 질책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위로와 해결에 집중하는 동료가 있어서 이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에도 힘이 날 겁니다. 하지만 너무 이타적인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이것의 기본 전제는 주객이 전도된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. 내 상황보다 타인의 상황을 과하게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까운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. 내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다른 사람 할 일 도와주다가 자기 일을 놓치는 사람. 주말 가족 행사가 있음에도 동료의 주말 근무를 대신해 주느라 우리 가족 행사를 망치는 사람 등등이 있겠죠. 특히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에 보답을 바라고 있다면 그 끝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.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,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서운함을 토로해봤자 이미 늦죠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혹시 자신이 이미 직장에서 존재감도 없고 거절도 못하면서 타인에게 희생만 하는 바보 같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?
뭐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으니 뭐 흑화돼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실 건가요? 이제부터 바보 같은 착함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나의 선한 마음을 표현해 볼 겁니다. 첫 번째는 목소리 내기예요. 정말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.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. 필요한 순간에 내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함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매번 저는 둘 다 좋아요,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동료는 그 부담과 책임을 짊어지게 되죠. 나는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. 만약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괜찮다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전 그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. 전반적으로 다 좋고 특히 이 부분에 어떤 특징이 명확해서 좋습니다. 하고 자신의 의견을 한두 마디 좀 더 덧붙이는 거죠.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은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거절과 대안 제시입니다.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. 거절이 나쁜 게 아니다. 거절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. 라는 겁니다. 다만 거절의 방식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. 무조건 듣지도 않고 거절하거나 너무 냉정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죠. 평소에 거절을 안 해본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괜히 화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여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거절도 연습이 필요합니다.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. 하고 혼자 있을 때 연습해 보세요. 과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. 거절하는 건 죄송한 일이 아니니까요.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, 안타깝다 정도의 감정이면 충분합니다. 완벽한 거절이 어렵다면 다음 카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. 오늘 일과 중엔 어렵고 내일은 가능합니다. 라든가 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등 거절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내 상황을 알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오히려 무조건 도와준다는 사람보다 신뢰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건강한 양보하기입니다. 우리 비행기 타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. 산소 마스크를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에 아이나 노인을 도우라고 나옵니다. 더 약자니까 먼저 해줘야 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죠. 직장에서 내 일을 먼저 챙기는 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일을 잘 챙기는 개인이 모여야 탄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타심을 발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. 이 행동이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가? 이 행동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? 나의 이타심은 대가를 바라고 있진 않은가? 혹시 타인에게만 이롭다거나 내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거나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이타심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. 그동안 착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, 너무 착해서 손해보신 분들, 이 우리의 착함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는 그날까지 나를 더 아끼고 먼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